상계, 중계 이런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택지는 넓은데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은 넓고 사람은 적게 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대규모 개발을 하기에 적당한 면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목동하고 마찬가지로 판자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동과 상계동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은 보시는 것처럼 안양천이 있었고 상계도 중랑천. 그래서 범람이 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살기 되게 힘든 지역이었죠. 개포는 강남이 확대되다 보니까 개포에 좀 주거, 택지가 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된 지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포동도 약간 양재천이 범람하고 이러면서 그쪽 판자촌 주민들이 구룡마을로 다 이사하고 있었죠. 그런 네, 비슷한 그런 패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천을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은 낙후된 지역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전두환 정부가 왜 이렇게 500만 호까지 공급하려고 하는 목적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500만 호 공급도 어마어마한데 당시 500만 호 공급이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말로는 가능하죠. 말로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무리 뭐 토지를 어떻게 확보한다 할지라도 이게 건물을 올리려면은 여기에는 뭐 수많은 시멘트, 뭐 철근, 뭐 여러 가지 목재, 골재 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또 많은 또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건 결국 뭘 보여주느냐. 전두환이 얘기했던 10년 내 500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졸속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이 벌써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절삭계 약간 허언증에 가까운. 2% 끝나는 건가요, 지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박태준 회장의 포철 우양우 정신, 네. 뭐 정주영 회장의 필요 없으면 만들어라. 혼이 정신. 네. 뭐 이병철 회장의 그게 돈이 되나? 뭐 반도체. 사실은 모든 게 불가능이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한 걸 가능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정말로 졸속행정이었는지 포퓰리즘 그냥 이 무조건 국민의 지지만 얻으면 돼라고 하는 졸속행정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인 건지 일단 목표는 분명하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라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전두환도 이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교수님, 근데 당시 전두환이면 무시무시한 권력인데 진짜 기업들 팔 비틀어서 이걸 최우선으로 해! 이렇게 강제성을 갖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일까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당시에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전두환이 이제 이 500만 호 건설을 밀어붙이니까 건설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건설부가 계획을 세웠을 때 1981년에서 1991년까지 이게 이제 횟수로 하면 11년이에요. 이 11년 동안 이제 결국 5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보면은 처음 5년, 즉 81년부터 86년까지 처음 5년 동안에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100만 호씩 만들겠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해요. 200만 호. 200만 호. 근데 이제 300만 호가 남잖아요. 이 300만 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는 91년까지 이어진 계획이고 자기 정권은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끝나니까 근데 그 뒷부분은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몇 개나 만들었냐 이건데 87년도까지 만들어진 주택의 총수는 약 176만 호 정도. 이렇게 이제 200만 호 약간 안 되게. 애게는 아니군요. 그 숫자도 못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계획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500만이라는 숫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근데 원래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요. 저는 하늘의 그렇지. 별과 같이. 높게. 활을 쏠 때도 약간 더 멀리 가야 거기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지껏 저희가 쭉 배워오면서 느꼈는데 네. 전두환의 정책이 거의 다 이러네요. 일단 크게 지르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많이 못 받거나 많이 못 이뤄도 이 자체가 꽤 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꽤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라고 하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아니 500만 원씩이나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내 집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건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희망 고문 아니에요? 다른 산업이라든지 공장은 추진하고 크게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주택은 뭐냐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을 아파트를 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데 그걸 누가 사줍니까? 사실 이거는 만약에 그냥 밀어붙였으면 잘하면 300만 원, 400만 원 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공황에 빠졌을 겁니다.